3년간 통신사, ICT 등의 연합회를 이끌고 회원사들의 이권을 대변한 자를 방통위원회에 임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포함된 연합회에서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며 연간 1억 7천에 해당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최민희의 경우 그 결격 사유가 더욱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후보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 역임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인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람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SKT, KT, LG, U+ 등으로 대표되는 사업에 종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ICT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 제안,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일 뿐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가 160개로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는 전혀 관련 없는 민간 단체입니다. 심지어 통신 3사와 밀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미디어 오늘. 최근에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3년간 ICT 통신사 이권 대변한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합니다. 방송 장악이라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민주당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 자리에 ICT 통신사를 대변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벌금형까지 받은 부적격자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정한 결격 사유는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 사업에 종사하거나입니다. 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다수의 법률 전문가와 유명 로펌 2곳에 법률 애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최민희 후보는 결격 사유로 3가지가 크게 거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SK텔레콤, LGU+, KT 등 통신사 또는 ICT 기업을 대변하여 회원사들의 사업과 관련된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IC 통신사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방통위법상 위원 결격 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방통위원은 고도의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회 상근 임원은 더더욱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또 법률적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왔습니다. 셋째는 방통위법 및 시행령, 문헌의 결격 사유로 사업자가 아닌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규제기관과 비규제기관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방통위원 결격 사유 조항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더 분명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아닌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 상근위원은 더더욱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실이 별도로 또 다른 자료를 또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민희 전 의원은 상근 부회장으로 연합회 업무를 주도하면서 주요 현안을 수천 건이나 이 관련 현황입니다. 바로 ICT라든지 기간통신,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현안을 수천 건이나 결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결제 서류들입니다. 다 결제 서류들, 품위서들, 전부 서류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쭉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임원사 간담회 한 자료까지 다 뽑았는데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대표가 밀실에서 회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진도 공개된 자료에서 저희들이 사진도 이렇게 다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선한 것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최 후보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상금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총 4억 8,400만 원 이상의 받는 특혜를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누렸습니다. 4억 8, 거의 5억 이상 돈을 받고 가만히 앉아서 일했겠습니까? 유명 로펌과 다수 법률가들의 해석이 이를진데 민주당은 가짜뉴스 정당답게 현행법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통신사 등의 이권 대변, 가짜뉴스로 처벌, 벌금형 등 7대 결격 사유가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회에 앉힌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간 통신사, ICT 등의 연합회를 이끌고 회원사들의 이권을 대변한 자를 방통위원회에 임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포함된 연합회에서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며 연간 1억 7천에 해당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최민희의 경우 그 결격 사유가 더욱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ICT, 통신사 등의 이권 대변자이자 가짜뉴스, 편협한 시각, 불법 혐의 등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원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입니다. 오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최민희 방통위원 가짜뉴스 규탄 민주당 과방위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과방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님과 고민정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과 언론 장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무리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각이 뻔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니 용산 출장소 역할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입니다. 대통령은 특별한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임 방통위원 임기 만료 전에 국회가 추천한 후임자를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5조 1항과 2항에서
대통령은 방통위원을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임명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이 입법부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이며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식물 상태의 방통위를 무력하게 방치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최민희 후보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 역임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인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람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려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기가 찹니다. 방송통신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SKT, KT, LG, U+ 등으로 대표되는 사업에 종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ICT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 제안,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일 뿐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가 160개로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는 전혀 관련 없는 민간 단체입니다. 심지어 통신 3사와 밀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후보가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많이 했다고 너무 편파적인 사람이라 방통위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여야의 소속이나 개인적 이념,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비판과 옹호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상식이자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 비판했다고 방통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해괴한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십니까? 자신들의 입장과 상치되는 정치적 비판을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늘 법과 공정을 외쳐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해 보십시오. 방통위원회가 정부 여당 중심의 3대2 구조로 바뀌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방송 미디어 장악에 본격 돌입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YTN 민영화, 공영방송 MBC와 KBS 장악을 위한 이사회 이사교체 및 사장 선임 등 일련의 방송 장악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통령실은 전방위적인 여론 조작을 통한 공영방송 흔들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를 넘어 이제는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와 최민희 후보자 가짜뉴스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수준 낮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저열한 공작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